울릉공항의 운명을 가를 핵심은 공정률이 아닙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단 하나 1200m 활주로가 실제 운항에서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공항은 이미 눈앞까지 왔습니다. 공정률은 2026년 3월 기준 약 76%, 2026년 5월 보도 기준으로는 77%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활주로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울릉공항은 개항이라는 역사적 장면을 만들고도 결항과 제한 운항, 낮은 수익성이라는 더 큰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울릉도에 비행기가 뜬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수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도는 사실상 뱃길에 묶여 있었습니다. 포항, 후포, 묵호, 강릉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했고 바다가 거칠어지면 관광객도 주민도 응급 환자도 발이 묶였습니다. 그래서 울릉공항은 단순한 관광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섬 주민의 이동권, 응급, 의료 물류, 관광경제, 그리고 독도 접근성까지 연결되는 국가 기반 시설입니다. 현재 울릉공항은 경북 울릉군 울릉급 사동리 일대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는 방식으로 공항 부지를 만들고 있으며 가도봉 절취와 해상 매립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8,297억 원 규모로 알려졌고 활주로는 1200m 착륙대는 길이 1320m와 폭 150m 기준으로 설계됐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작은 지방 공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현장은 훨씬 어렵습니다. 울릉도는 평평한 내륙이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 솟은 화산섬입니다. 주변에는 산지가 있고 바람 방향이 빠르게 바뀌며 안개와 강풍 해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논란이 시작됩니다. 1200m 활주로는 이론상 소형 항공기에 이착륙이 가능한 길입니다. 특히 울릉 노선에 거론되는 기종은 ATR-7-2600입니다. 이 항공기는 터보프롭 쌍발 여객기로 약 70석 규모의 지역 항공 노선에 많이 쓰입니다. 서메어가 도입을 준비한 일 호기에도 ATR-7-2600이 거론됐고 항공기 등록번호 HLO-264까지 공개됐습니다. 이 기종은 짧은 활주로에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능하다는 말과 매일 안정적으로 운항한다는 말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항공에서 활주로 길이는 단순히 바퀴가 뜨고 내리는 거리만 뜻하지 않습니다. 승객수, 화물 무게, 연료량, 기온, 바람, 활주로, 저점 상태, 접근 각도, 비상 상황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가벼운 상태로 뜨는 것과 여름철 고온에 승객과 수화물을 가득 싣고 젖은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조건입니다. 그래서 울릉공항 논란의 본질은 1200m에서 뜰 수 있느냐가 아니라 1200m에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안전하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운항할 수 있느냐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해법은 분명합니다. 활주로를 300m 늘려 1500m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울릉도의 특수한 기상과 지형을 고려하면 1500m가 더 안전하고 결항률을 줄이고 항공사의 운항 부담도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1200m 활주로에서 운항이 가능하더라도 날씨가 나쁜 날마다 탑승 인원을 줄이거나 수화물 제한을 걸어야 한다면 공항의 효용은 크게 떨어집니다. 공항이 있어도 마음 놓고 갈 수 없다면 관광객의 신뢰는 빠르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공항 건설 측의 입장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활주로를 1200m에서 1500m로 늘리면 착륙대도 현재 길이 1320m와 폭 150m 수준에서 길이 1620m와 폭 280m 수준으로 커져야 합니다. 단순히 아스팔트 300m를 더 까는 문제가 아닙니다. 추가 매립 해역의 수심이 기존 최대 31m 수준에서 60m에서 70m 수준까지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깊은 바다에 케이슨 구조물을 추가로 놓고 이미 설치된 케이슨 일부를 다시 처리해야 한다는 계산까지 나오면 사업은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갑니다. 비용도 엄청납니다. 활주로 연장 검토에서 사업비는 기존 약 8,297억 원에서 1조 7천억 원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추가 비용만 1조 원 이상 공사기간도 최소 3년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재설계까지 다시 진행하면 완공 시점은 2030년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시 말해 1500m 활주로는 안전면에서 매력적이지만 돈과 시간 공법 측면에서는 매우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래서 울릉공항의 진짜 숙제는 둘 중 하나를 단순히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1200m 활주로를 유지한다면 그에 맞는 최고 수준의 운항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밀한 기상 관측 장비 바람 정보 제공 접근 절차, 개선 조종사 훈련, 항공기 중량 관리, 결항 기준 비상 대응 체계가 모두 촘촘해야 합니다. 활주로를 늘리지 못한다면 운영 시스템을 그만큼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은 울릉공항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항 시점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일부 제목에서는 내년에 울릉도 가는 비행기가 뜬다고 말하지만 최신 흐름에서는 2028년 개항이 더 자주 언급됩니다. 2026년 3월 기준 공정률 76%, 2026년 5월 기준 77% 이상이라는 수치는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남은 23% 안에는 단순 토목 마무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활주로 포장 항행, 안전시설 터미널 운항, 승인 항공사 준비시험, 운항, 안전검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공항은 건물만 완성된다고 문을 여는 시설이 아닙니다. 울릉공항이 성공하면 변화는 큽니다. 특히 울릉도는 독도와 함께 동해 해양 주권의 상징으로 거론되는 지역입니다. 민간 공항이라고 해도 안정적인 항공 접근성은 재난 대응과 행정 지원, 의료 이송, 관광 질서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섬에 공항이 생긴다는 것은 군사 기지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국가가 외곽 지역의 생활 기반을 더 촘촘하게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배로 몇 시간 걸리던 이동이 항공편으로 단축되고 기상 악화 때도 더 다양한 대체 수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응급 환자를 더 빠르게 이송할 수 있고 관광객은 주말 일정으로도 울릉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숙박업 식당, 렌터카 지역 특산품, 독도 관광까지 연결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섬 주민들에게는 하늘길이 열린다는 상징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이동이 불안정한 섬에서 예측 가능한 생활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의 그림자도 분명합니다. 개항은 했는데 결항이 잦고 항공사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승객이 날씨 때문에 계속 불안해한다면 울릉공항은 기대보다 작은 효과에 머물 수 있습니다. 1200m 활주로에서 안전하게 뜰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승객이 궁금한 것은 한 번의 시범 운항이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꾸준히 운항할 수 있느냐입니다. 강풍이 부는 날, 비가 오는 날 바다가 거칠어지는 날에도 예측 가능한 운항 체계를 갖출 수 있느냐입니다. 결국 울릉공항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공정률 부족이 아니라 신뢰 부족입니다. 공항은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산은 깎였고 바다는 메워졌고 활주로의 윤곽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의 신뢰를 만들지 못하면 99%의 토목공사도 빛을 잃습니다. 울릉공항의 운명은 개항식의 박수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첫 비행기가 착륙한 다음 그 다음 주에도 뜨고 그 다음 달에도 뜨고 관광객과 주민이 안심하고 예약할 수 있을 때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울릉공항은 1200m 활주로라는 현실 위에서 안전과 경제성을 동시에 증명할 수 있는가? 활주로를 1500m로 늘리지 못한다면 그 대신 장비와 절차와 운항 기준을 1500m급 신뢰로 끌어올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울릉공항은 하늘길을 열고도 논란을 끝내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한다면 울릉도는 백길에만 의존하던 섬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항공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울릉공항은 단순히 작은 공항 하나를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다에 갇힌 섬이 하늘을 통해 새로운 경제권으로 들어가는 시험대입니다. 76%와 77%라는 공정률은 분명 희망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나 진짜 승부는 남은 공사보다 남은 검증에 있습니다. 1200m 활주로, ATR-7, E600,
2028년 개항 8,297억 원 사업비, 1조 원 이상 추가 비용 논란 최소 3년 연장 가능성. 이 숫자들이 말하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울릉공항은 거의 완성됐지만 아직 성공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항공사는 개항 홍보보다 운항 신뢰를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하루 몇 편을 띄울 것인지, 악천후 기준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기체 정비와 예비편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결항 때 승객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모두 공개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관광객은 멋진 조감도보다 확실한 시간표를 원합니다. 주민은 화려한 착공식보다 병원에 갈 수 있는 안정적인 항공편을 원합니다. 울릉공항이 성공하려면 바로 이 현실적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지역 경제의 기대치입니다. 공항이 생기면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전망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권 가격이 높고 좌석이 적고 날씨 때문에 일정 변경이 잦으면 기대했던 폭발적 수요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70석 안팎의 항공기가 여러 차례 안정적으로 운항해야 숙박과 식당, 렌터카 산업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국 공항의 가치는 콘크리트 길이가 아니라 지역 전체가 예측 가능한 경제 리듬을 갖게 만드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비행기가 뜨는 순간은 화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울릉공항의 진짜 성공은 첫 비행이 아니라 반복되는 안전 운항입니다. 활주로 논란을 외면하면 공항은 불안한 기대에 머물고 논란을 정면으로 풀면 울릉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년이든 2028년이든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행기가 정말 믿고 탈 수 있는 비행기인가, 그 공항이 정말 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공항인가입니다. 울릉공항의 마지막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